자, 이제 유튜브 기반의 매체 세 곳이 이 대통령실 정규 규자단에 등록했다는 소식이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상호의 고발 뉴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등 세 곳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제했던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시켰고, 신청한 10여 곳 중 일정한 규모, 보도 이력을 감안해 세 곳을 우선 선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출입하게 된 이상호, 박광현, 장윤선 이들 기자는 모두 제도권 언론 출신이고요. 진보 성향 독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그 스타 기자로 또 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실은 정치 성향에 대한 일절 고려는 없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신명 유튜버 기자, 보수 유튜버 기자를 청와대 출입 기자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 대통령실 기자들을 잡돌이 하려는 게 아니냐. 공정하게 하려면 신의 한수나 예를 들어 이런 어떤 보수 유튜버들도 출입 기자로 좀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튜브가 이제 뉴 미디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의 그 미국 그 트럼프 정부도 유튜버들도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로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수 소장님? 일단 개방하는 추세, 네. 이건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개방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출입처 제도 형식을 부디평 제도로 바꾸고 나서 20여 년 동안 이런 것들을 계속 추세적으로 개방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좀 약간 그 언론 자유도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그 비행기에 태우지도 않고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참 창피할 정도였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이제 추세를 가는데, 문제는 이 개방을 하더라도 좀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기자협회가 90군데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약간 그 정당에도 이게 지분으로 나눠주듯이 여기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 또는 그 어떤 성향이 중도의 성향에 따라서 좀 의식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데만 우선 이렇게 하고 이렇게 10군데만 신청해서 그 중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심하다, 편중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갈수록 예를 들면 앞으로 KBS라든 MBC는 공중파라든 이런데 진행자도 싹 바뀌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가서 특정한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 유명세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다 복귀에 들어가고 그러면 국민들이 또 같이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 할 때 저는 좀 섣불렀다. 그러려면 누가 국민들이 봤을 때 개방하고 인터넷 대원사 하면서 너무 편중되지 않게 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게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매체 부분 우선한 느낌, 또 다른 트럼프를 보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조치였다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에 시사일본지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시사일본지도 포함해 주세요. 이런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동시방송을 하지만 저희는 지상파 라디오 KBC 이 광주 방송입니다. 그래서 광주 방송의 출입 기자가 지금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해보세요. 말씀을 제가 언론인 출신이니까 뉴미디어라기보다는 이제 그 언론의 근본적인 이 틀이 이제 변한 거죠. 유튜브하고 이렇게 되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제 힘이 약해졌고, 지금 이런 그 정치 기사도 이제 평론가들 위주로 움직이고 유튜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제 그 약소 매체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새로운 매체들도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에 기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인터넷 기자협회에 등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신문협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언론사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인터넷 그 언론사로서 다 그 규모라든가 기자 수라든가 다 그게 있거든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데서 이걸 신청해서 받아들였는지 그게 아직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좌파 색채가 짙다, 진보 색채가 짙다.
뭐 김어준, 장윤선, 뭐 이상호 이건 뭐 저 언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언론이라고 그러면 불편부당한 그런 중립성이 있고 게이트키핑 역할이 있어야 돼.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인 친 이재명 그 언론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반대 급부로 이쪽에 극우 쪽에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앞으로 요청할 겁니다.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선별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요즘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해 현장에 간다든가, 그 다음에 재벌들하고 소통하고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언론에 있어서도 좀 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소탈하고 중립적으로 가면은 더 평가를 받을 텐데, 해필이면 김어준 뉴스공장 무슨 기자 출입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참모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요거만 좀 제대로 하면 근데 언론을 이상하게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정권에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항상 그런 그 집착력이 있더라고요. 요것만 버리면 될 텐데 여기 좀 아쉬워요. 네. 네.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균형 잡힌 여론 반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언론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진보 성향 유튜브 기자 이어 보수 성향 유튜브 기자도 들어가면 되는 거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유튜브 미디어 보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이런 의견. 이동형 TV는 못 들어갔네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 생산하는 이제 언론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유튜브가 아무래도 이제 진영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치우친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대통령실 출입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접근이나 중요도를 파악하는 또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대통령 지난번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수석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봉규 TV 같은 데 나갔습니다. 예. 국정운영에 하는 핵심 참모가. 예.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수많은 기자들이 오는데 약간 그 아까 정치적 성향이 있는 유튜브라고, 지금 유튜브지만 원래 언론인들이었죠. 그분들이 출입시켜가지고 같이 질문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까? 저는 국정운영의 주체가 극우 유튜버 나가는 게 훨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만약에 극단적인 어떤 성향의 유튜브에서 국정 홍보하고 있으면 지금 정부라도 문제가 있다고 좀 말을 할 거예요. 그걸 균형 있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 편중 막기 위해서, 그건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보수 진영에 어떤 유튜브를 같이 숫자를 맞춰서 하면 되겠느냐? 이게 어떤 꼴이 나냐면 강준욱 비서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극우가 아닌 내란 국면에서 그걸 비판했던, 정상적으로 그 평론하거나 보도했던 그런 보수 유튜브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했냐면, 보수 유튜버들 그 스마트폰 들고 카메라 들고 서부지보 폭동 중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 대통령실에 어떻게 출입시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왜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언론인만 출입시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스피커들의 상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보수 진영을 위한 고언입니다. 왜 대통령이 자꾸 불리하게 그러냐? 안철수가 아까 말한 신의 한수 출입시키라? 정상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논평했는데요? 평론가님. 짧게. 그리고 TV조선, 조선일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출입 기자로. 기준이 없는 게 문제죠. 기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규모와 보도 이력을 감안해서 새 것을 우선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두 진보 매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지금 뭐 기존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 관계없이 이렇게 다 받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 그럼 그 기준부터 정하고 그 기준을 공개를 하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기준이 있는지조차 좀 의문이에요. 네. 사실은. 댓글에 요즘 기자들은 취재를 잘 안 한다, 유튜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언론에서 기자들이 반성을 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